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2배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핵심 미래 산업 자료집 준비했습니다. 관심 가지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확인을 하시는 방법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암 치료, 그러면서 이제 중입자 치료 등등의 암 완치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의 주류 이슈로서 떠오르고 있겠습니다. 이 기업 지금 현 시점에서 차세대 항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항암 시작은 현재 지금 키트루다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키트루다는 면역 항암제인데 최근에 수십 가지의 암 적응증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1위 항암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4세대 대사항암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대사항암제는 암의 어떠한 특수성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편성을 타깃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정상세포 대비해서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암세포라고 하면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을 타깃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는데요. 현재 지금 이 대상암제 같은 경우는 혈액암 대상으로서는 FDA 임상을 통과를 한 약제가 딱 한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형암 대상으로는 아직 지금 이 대상암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상 초기 단계로서 이 지금 혁신 의약품 개발에 따라 가지고 또 빅파마의 또 순위가 지각 변동이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형암 대사항암제 지금 개발 경쟁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항암 신약에 대한 10배 급등. 그러니까 항암 신약이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별로의 항암 신약 관련된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서 10배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이 4세대 항암 신약의 개발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강력한 기대감이 떠올라 줄 수가 있겠습니다. 4세대 항암 신약입니다. 지금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세포 독성 항암제로서 화학 항암제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마나 뉴스에 이 항암 치료를 통해 가지고 부작용이 이제 있는 대부분의 이제 항암제가 화학 항암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정상 세포에까지 독성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옵니다. 일단 암세포를 더 활발하게 죽이기는 하는데 정상 세포 특히나 이제 암세포처럼 굉장히 분열을 빨리 하는 정상세포 중에서도 분열을 빨리 하는 세포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액세포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위 안에 같은 경우는 뭐 위액이 굉장히 강산성을 띠게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재생이 되겠죠. 그래서 위장관 상피세포 쪽 같은 경우도 이 지금 화학항암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요. 아니 머리카락이 자라는 두피세포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생식세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혈액세포, 뭐 혈액암이나 아니면 면역이 굉장히 악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위장관 상피세포를 건드려 가지고 입 안에 이제 뭐 굉장히 피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구토라고 하던가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살이 굉장히 극심하게 많이 빠지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이제 다 빠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머리를 다 밀고 그리고 이제 뭐 빵모자를 쓰고 있는다라고 하던가 그렇죠. 생식세포 같은 경우도 부작용으로서 생식작용에 굉장히 큰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표적이 돼 가지고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이제 이 부분들을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암세포 표면에는 특수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대상으로서 표적을 하게 됩니다. 암세포 유도 미사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세포 독성 항암제를 하되, 이거를 인제 잘 포장을 해서 정상 세포에는 이제 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항체를 가지고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항원에 인제 달라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풀어나오게 되면서 암을 사멸을 하는 그런 이제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표적 항암제 쪽에서 국내 증시에서 특별하게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이 바로 이제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팩400 프로젝트에 따라 가지고 표적 항암제로 이제 간암 완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2017년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장의 대장주로 떠오르게 되면서 한 1,500%, 2,000% 상승세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주게 되었었죠. 다만 지금 이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약효가 좋아 가지고 '야, 이거 완치되는 거 아니냐.' 했다가 나중에 이제 내성이 생겨 가지고 다시 급격하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세대 항암제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면역 항암제겠죠. 이 면역 항암제가 2013년 혁신 의약품으로 인제 지정이 되게 되면서 항암 신약을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체내에 면역 반응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인제 체내에 있는 면역의 활성화를 하게 되면서 원래 인제 사멸을 시키지 못했었던 암세포를 체내에 있는 면역 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사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세포라고 하던가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체외에서 개량을 해 가지고 대규모로 인제 직접 투약을 해 버린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체내에 있는 T세포나 NK세포를 활성화를 하는, 이런 면역 반응을 활성화를 하는 약제들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미세 환경,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암세포에 뭐 영향을 뭐 전달을 해 주는 암혈관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원래 뭐 그 백혈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백혈구가 못 잡아먹게 "나 정상세포야."라고 하는, 정상세포인 척을 하는 그런 인제 이 암세포를 보호해 주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바꿔준다라고 하던가, 이 미세환경 조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세환경 조절 부문이 빅파마에 있어서 신약 개발이 가장 빠르게 되겠고, 현재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1위 항암제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1위 항암제가 바로 이제 머크사의 키트루다입니다. 일명 이제 면역 광문 억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암세포가 되겠고, 이게 이제 면역세포다. 그러니까 면역세포나 암세포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병균들 바이러스를 죽이는 몸 안에 있는 세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인제 항체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암세포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암세포만이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뭐 PDL1, 이러한 인제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면역세포와 결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면역세포에서 이 암세포를 사멸을 하는 반응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연결을 끊게 되고 이 항체가 암세포만 확인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포 독성이 나와주게 되면서 암세포를 사멸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세포 모식도로 나타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암세포가 있고 이제 이게 면역세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그냥 원래 인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결합이 되게 되면서 세포 독성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 안티 PD-1 이거를 인제 체내에다가 주입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면역 세포의
PD-1 항체와 이게 결합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PDL1과 결합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포 독성이 이제 집어넣게 되면서 암세포가 사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세포, 면역세포와 이게 결합이 되게 되는데, 바로 면역항암제가 암세포와 면역세포를 결합을 하는 부분을 방해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 이후에 암이 발생이 되는 부위와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암이 이제 치료를 하려고 위암의 뭐 암 조직을 제거를 하는 수술이다라고 하던가, 위쪽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양성차 치료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치료가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장에서 아니면 갑자기 뭐 폐나 아니면 췌장 이런 데서 완전히 좀 동떨어진 곳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으로 완전히 발현되기 전에 뭐 이런 암세포들의 좀 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바이러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체내에서 혈액을 통해서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이겠죠. 지금 암 전이가 만약에 심해졌다라고 하면은 정상세포와 구분이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특히나 이제 암 전이가 심하게 되면 3기, 4기암으로 완전 말기암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생존율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죠. 암 전이가 가장 이제 무서운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암과 정상 조직을 구별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찾는 게 암 치료의 원래 첫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주고 있는 게 대사항암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종양의 특이성, 그러니까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수한 암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표적을 대상으로 연구가 들어갔었고,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도 암이 이제 이 암세포가 T세포와 동시 결합이 들어가게 되면서 T세포가 좀 이러한 면역작용을 잃어버리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이성을 찾아가는 그런 연구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아예 보편성을 찾아가자.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안 하고 암세포만 하는 이 특수한 기전을 찾아가자. 보편성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역발상에서 나오는 항암제가 차세대 항암신약 대사항암제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4세대 대사항암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항암제 분야의 혁신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의 다양한 유발 원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사 과정을 타깃을 한다. 그러니까 대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암세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대사 과정을 타깃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게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의 이 보편적인 항암제가 개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뭐 간암, 위암, 뭐 대장암, 폐암 다양한 암에다가 한 번의 혁신 치료가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상세포와 지금 암세포 사이에서는 에너지 대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암세포 같은 경우는 무한하게 증식하고, 그리고 혈관의 생성을 촉진을 하고, 그리고 세포 사멸에 면역세포의 저항을 갖는, 내성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이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지금 현재 기전을 타깃으로서 항암제를 만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들어가고 있는 대사항암제 분야가, 기존 세포에서는 대부분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한 호기성 조건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워낙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호흡보다는 혐기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이 젖산을 내뿜는, 굉장히 이제 이 호기성 조건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기성 조건에서는 젖산을 내뿜고 마치 이제 젖산을 다시 또 소화를 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독특한 대사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내에서 이제 특히나 근육 세포들에서 굉장히 극심한 운동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젖산이 쌓이게 되고,
되고 이게 인제 근육통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특히나 암세포에서 그런 작용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사 과정을 타깃으로 하는 대사항암제가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사항암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약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가 받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화학항암제와 같이 이제 병용 투여를 하는 방식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대사항암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독 투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치료 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 대사항암제가 표적 항암제와 같이 그 병용 투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면역 항암제와 대사 항암제가 같이 병용 투여 전략이 굉장히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대사 항암제를 대규모로 지금 임상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 과정에서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사멸을 하는 엄청난 임상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사항암제가 바로 보편적인 암치료 개발을 통해 가지고 암 정복의 마지막 여정으로 갈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업체 같은 경우도 아무도 지금 현재 글로벌 빅파마에서도 해당 대사 치료제를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고형암 대상 그러니까 혈액암 대상으로는 대사항암제가 개발이 되기는 했는데 고형암, 뭐 폐암 아니면 뭐 위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에 발현이 되는 고형암을 대상으로는 대사항암제가 지금 현재 FDA 임상을 통과를 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사항암제 개발에 우리나라 제약업체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국내 제약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기업이 실제로 대사항암제를 개발을 하냐 마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대사항암제 과정에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완전 관해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국내 제약 업계에서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임상 1상 이상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이제 임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형암 대상의 대사항암제가 다수의 완전관해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 같은 경우는 5년, 10년 뒤에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완치라는 단어보다는 완전 관해 그러니까 몸 안에서 암세포가 하나도 관찰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완전 관해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사례들이 대사항암제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대사항암제 같은 경우는 주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개발이 된 항암제가 없기 때문에 임상 1, 2상 정도에서 조금만 기대감이 나타나 주게 되면은 곧바로 희귀약품 지정으로서 연결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임상 과정들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서 그런 이제 주가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도 강하게 나와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면역 항암제 개발 3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 예전에 인제 필룩스였는데 지금은 인제 KH 필룩스로 이름이 바뀌었겠죠. 지금 KH 필룩스 같은 경우 2018년 당시 때 대장암 FDA 임상 성공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3개월 만에 10배 이상의 폭등세가 강력하게 나와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4세대인 4세대 대장암 신약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급등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입니다. mRNA 대사항암제 개발을 위한 신약 개발사 비피진을 지금 자사로에 설립을 했습니다. 암세포를 증식을 하는 원천적 억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연내 이제 유방암 대상으로서 대사항암제 임상 1상 진입이 진행이 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RNA 백신 플랫폼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암 백신 개발 같은 경우도 도전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암 백신 관련된 내용들도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역대 최대 매출들을 갱신을 했었던 뭐 모더나, 화이자 얘네들이 이제 1, 2년 사이에 mRNA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이것을 기반으로서 지금 현재 이 암 백신 개발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게 된다. 이제 이 기대감들 암 백신 관련된 내용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두 번째로 삼양홀딩스입니다. 자회사 삼양바이오팜이 지금 현재 인제 삼양홀딩스 쪽으로 인수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인제 완전 자회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암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스타트업 쪽에다가 후보물질 이전을 받아서 바이오벤처 쪽으로 이 후보물질 이전을 받아서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지금 자회사 연구소장 출신이 벤처 메타파인즈를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FDA 임상 진입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말기 고형암 대상으로서의 대상암제 개발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나와 가지고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겠지만 워낙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수혜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GI 이노베이션입니다. 대사면역 항암제 국가신약개발과 과제로서 선정이 되었고요. 이중융합 항체 단백질을 통해서 대사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병용투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병용투여 같은 경우는 대사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각각 투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중항체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대사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아예 체외에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합쳐버린 다음에 한 방에 이제 투여를 하는 게 이중융합항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사 면역 억제 물질을 생성을 저해를 하게 되면서 체내에 면역세포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역항암제 글로벌 1상, 2상 같은 경우도 순항 중이겠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2023년 지금 이제 2배 급등이 기대가 되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같은 핵심 미래산업 자료집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2배 이상이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100% 무료입니다.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가 이제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데죠. 카톡이나 은행 어플 같은 거 설치하는 데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 한글로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 이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내지는 이제 상한가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 글과 함께 당일 단타 관심주도 매일 아침 정리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이거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쓰지 않으셔도 이용하실 수 있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100% 무료니까요. 안심하고 설치 받으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위쪽에 그러면은 게시글에 2배 급등 2023년 미래산업 자료집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셔서 이 부분 눌러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료집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종목들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난달 말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SY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급등 강력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50% 이상 급등세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제 최근에 찍어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라이콤 같은 경우도 이달 초에 이제 찍어드려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40% 정도 급등세 강하게 나타나 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전 시황과 함께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장 시작 전에 유의하셔야 되는 미국 증시에 있었던 체크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당일 단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내용들, 이제 정치 테마주 쪽과 폴더블풀 관련된 내용들 이제 찍어드리게 됐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10%, 20%대 상승세 강력하게 이제 나와주게 되었었죠. 여기 이제 파버나인 같은 경우도 당일 한 10% 하루 당일 찍어드리고 이제 장전에 찍어드리고 그 당일에 10% 이상 급등이 나와줬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단타 관심주들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들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벌어간다는 느낌으로 단타 매일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재밌게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직접적인 정보들, 주요 정보들 정리를 해서 매일매일 영상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영상 퇴장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에 급등 타이밍이 정말 큰 도움 받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